네, 지난 나흘간 한반도에서는 타격과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 회담 취소로 한반도 평화 모드가 위기를 맞는 듯했지만 북한의 발빠른 대화 의지 표명에 이은 남북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담으로 아슬아슬해 보이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6.11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언급하면서 화답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잠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 저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그저께죠.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이 두 정상이 지금 한 달 새 두 번을 만났습니다. 친구 간의 일상처럼. 일단 간단하게 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시기, 형식, 그리고 내용 제가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태, 또 그리고 북미 관계는 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양 정상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 그다음 형식 관련해 가지고 1차 정상회담은 우리의 평화집에서 했고 예. 2차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통일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판문점에서 남북이 서로 오고 가면서 했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보여준다. 그다음 이제 내용상에 있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국구, 특히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도 총평해 예, 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한번 위기에 처해 있었던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오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한반도 정세가 한번 휘청였는데 다행히 북한에서는 김계관의 담화로서 그 자신들의 입장 변화를 보여줬고 우리에게는 정상회담 개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고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궤도에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취소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체면보다는 실리, 실용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한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북미 새 지도자의 외교 스타일이랄까요? 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 장사를 잘하신 기업가, 예. 김정은 위원장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좀 실용주의적인 외교 스타일.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사의 외교 스타일. 여기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의 이렇게 하면 눈앞의 이익 이것을 쫓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승리할지 그걸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완전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 북한에서 이 북미 남북 여기서 실용주의로 나온 것은 좀 뭐랄까 2000년 이후에 좀 있었는데 그러나 대립과 대결 시기에는 거의 명분 이런 것이 중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김정은 위원장은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신사적인 이건 좀 전공법의 스타일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먼 훗날까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약하는 그런 측면인데 어떻든 간에 이 세 사람의 외교 스타일 지금 이제 여실히 지난 3박 4일 동안에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격, 이례적 이런 수식어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이 붙는데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상당히 좀 절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이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질 때나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질 때와 근본적인 차이가 북한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게 사실은 어떠한 보상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오는데 북한이 그 보상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오지 않으면 제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이 제재를 풀어야 되는 그 전략적 상황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예. 북한의 그러한 정중한 편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 정상회담도 신속하게 개최될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북한이 열세에만 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이 결국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떻게 외교적 체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존중해 나가면서도 아무튼 우리의 기회 요인은 잘 살려서 이번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잘 교환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급하게 이뤄진 만남이다 보니까 형식 같은 것도 좀 생략된 것도 많고 약식으로 됐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처럼 편하게 만난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계속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정상회담, 또 그리고 이 판문점 지역에 했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뛰어넘어 수시 정상회담, 상시 정상회담 그 가능성을 보여주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는 점, 뭐 그런 측면에 왔을 때 아마 앞으로 이러한 그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도. 근데 우리가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판문점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지만 예. 또 서울과 평양 오가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은 서울의 발전상, 변화상 이것을 그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하면은 평양의 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워낙 서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네. 판문점에서 서틀 정상회담 이렇게 보지만 앞으로는 평양 서울 또는 뭐 백두산 제주도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이게 상당히 좀 와닿았는데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이게 맞는 거죠. 결국 이게 최선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회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특정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그 원칙 차원에서 우리도 CVID는 우리의 기본 원칙인데 강조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가 조금 말씀을 좀 연달아 말씀드리면 저도 예. 이제 우리 그 신 박사님 말씀에 전체 동감하고 근데 우리가 핵과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할 때 가장 낮은 단계가 비확산이죠. 예.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또 핵을 해외로 이전 못하는 그런 수평적, 수진적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결이죠. 네. 쉽게 한자 이 미국이 이란 협상해가지고 이것은 동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히 CVID에 관한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완전한 비핵화 할 때 그럼 합의서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이렇게 손놓지 못하잖아요. 그다음 지금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가 예.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상태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단지 우리 신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의 또는 체제 보장의 교환이 있어가지고 시간표를 얼마나 압축하느냐, 6개월 하느냐, 1년 하느냐, 2년 하느냐. 또 더 나아가지고 비핵화 체제 보장에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단계적으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은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체제 보장에서 막바로 대사관 해주겠다. 예. 곧장 고부가 가치가 있는 첨단 기술 이런 것도 또 그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북한 또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ICBM 핵탄두 그리고 포기하겠다. 만들어진 핵무기 이것부터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건 서로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어제 팀들에 예.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종전 선언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이게 뭐 평가하시나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이것은 2007년 14합의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도 다 들어있는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그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중국 부분은 저도 사실은 왜 우리 정부가 중국을 계속해서 빼놓고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 북한의 의사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도 빨리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들어오면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을 전제로 해서 미국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정말 미국의 트럼프식 방식,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러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뭐 곧 남북미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비핵화 협상이고 그것이 돼야지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진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는 중국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배경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판문점 선언을 보면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연내 평화협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의 안보 사항, 안보 우려 예. 이것을 갖다가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겠죠. 예. 더 나아가지고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면 결국은 비핵화는 촉진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전선언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예. 서로 선후 관계로서 연계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냐 여기 떼가지고 3자냐 4자냐 예.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제 한미 문재인 정부가 이것이 서로 선후 관계로서 곧장 연계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3자보다도 4자 우선론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에서는 3자가 하고 평화협정에서는 4자가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저는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4자가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한 것이 이거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사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가 잘 진행돼서 6월 12일 날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가장 돌발적인 변수가 중국 요인입니다. 예. 중국이 자기가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북한과 또 이렇게 모종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중국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3자 종전 선언을 꼭 해야겠다면은 평화협정 부분은 중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미리 협조를 함으로써 예.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차단하는 노력도 함께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 뭐 물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의 성과를 거둔 자리라는 건 뭐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이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했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글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북한을 좀 이렇게 보증을 쓰는 듯한 느낌? 이게 나중에 잘못되거나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물론 중재자의 역할에서 그 한계도 있지만 또 예. 뭐 보장 이까지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어차피 대화의 촉진자의 역할이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했다. 예. 이것은 시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또 폼페이오 신임 장관하고 2차례 약속했고 예. 또 시진핑 주석 약속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가 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동결이다. 그러면 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우리의 보정 물론 우리가 양측의 신뢰관계 속에서 예. 일종의 뭔가 북한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북한의 믿음 없이 우리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장면에서 신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증한다, 보장한다. 그거는 너무 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박사님 생각은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요. 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과거에도 이야기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의 핵 군축이라든가 한미동맹 해체라는 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북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저도 CBID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면서 핵군축의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냐 이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이 신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뭐 일부 제가 동의하지만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냐 그 이 한반도의 비핵지대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은 이제 뭐 비확산, 핵 동결, 완전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에 두자는 아니고 완전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북한에서 가지고 CVID다. 저는 그것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하면 아마 판문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미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성킴 전 주한 미 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 두 베테랑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식 해법,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예.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트럼프식 해법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보상 부분은 크게 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원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단계적 조치 특히 그걸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예. 그 대신 북한에게 빠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러면은 단계는 몇 단계로 나누고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최종적인 비핵화를 하고 그 단계에 따르는 보상은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김경환 제1부상의 그 2차 담화랄까요?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이 불씨를 살리는 계기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트럼프식의 해법에서 가지고 북한의 기대사항이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방의 우려사항을 좀 해소하자.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적대적 정책 백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에 뭐냐면은 두 번째는 좀 북한의 요구 조건 좀 충족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뭐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거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그런 해법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동시 행동의 원칙 이것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북한에서 그런 기대 섞인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중심을 해가지고 이번 이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어제팀들이 좀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경호 또 의전 관련해서 실무 접촉이 있거든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원래 우리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의전팀은 따로 상대 측의 의전과 협상을 하는 거고요. 예. 정책팀은 따로 그 의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북 간의 협상을 진행하는데 뭐 북한과 의제 협상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하는 거고요. 양측이 모두 싱가포르를 가기 때문에 의전이나 경호는 현지에서 현장을 보아가면서 동선을 어떻게 정하고 거기에서 뭐 순서라든가 그런 걸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도 기술 중에 되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대의 힘을 그대로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인데 상대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판을 엎었다 뒤집었다.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싱가포르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예정대로 진행은 될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변수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앵커께서 이제 유도의 대치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도의 대치기 성공하려면 유연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유연성이 없으면 정확하십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상인의 일종의 협상의 기법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조금 신사의 기질 이런 것이 좀 뭐랄까 또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가지고 간단 명료한 이것이 없고 좀 혼란을 주는 그런 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이미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한미 동맹도 생각하지 않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북한의 두 외무성 부상의 이런 담화 이것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극도의 분노, 적개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예. 그것이 과연 북미 정상회담을 중단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12일까지 북미 당국자들 은행에 상당히 신중할 걸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했을 때도 그런데 물밑에서는 계속 미국 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트럼프고 트럼프가 협상의 판을 좌우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 국력 차원에서 슈퍼파워인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략적 상황에서도 이 제재라는 수단 그리고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종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디테일이고 쉽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성킴 대사와 최선희 이제 부상 간의 그 협상안이 잘 도출돼야 되는데. 이 디테일의 악마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1월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은 덥석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유의를 해서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건 아니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항상 협상을 하면 디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왔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해야 된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국익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북한 그리고 미국 양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있어서 사실 뭐 중국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일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뒤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한 판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직 주인공은 나다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된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중국의 좀 속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G2 국가를 하잖아요. 예.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패권 경제 이건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G2 국가의 인식, 사고 이것이 과거 좀 냉전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간단히 말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이 일종의 뭡니까 파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파이가 10개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7개 가지면은 상대방이 3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탈냉전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파이가 10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12개, 13개를 늘리는 그런 것부터 먼저 이 서로 지혜를 짜내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나눠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패권 경제에서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 아마 이것은 뭡니까? 이 한반도에서 이 G2 국가에서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뭡니까?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을 유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 영향을 유지해서 가지고 최소화시키려고 또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는 남북미 이것이 서로가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문제하겠다고. 더 나아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예를 들어 평화체제 이런 것은 뭡니까? 65년 만에 다가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비핵화라는 건 뭡니까? 25년 만에 다가오는 거죠. 물론 누구도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이었는데 이것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해주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롤러코스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롤러코스터 타면 올라갈 때 예상하고 내려갈 때도 예상을 하는데 이건 롤러코스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이 안 되고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지켜볼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핵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미국에 대해서는 뭐 동맹이나 이런 부분은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 핵 위협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영내 평화가 미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번영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중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동북 삼성의 발전에 기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향력은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너희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림으로 해서 이것을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평화 쪽으로 바꾸고 번영 쪽으로 바꿔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남북 관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미래 비전과 협조 사항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급변하는 외교 안보 정세 살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남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